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 TQQQ, SOXL, 그리고 불즈 등을 투자할 때 과연 계속 무작정 들고 있는 게 정답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무조건 계속 쥐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고 그 외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무조건 틀렸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에 투자를 하면서 절대 팔지 않고 주구장창 존버만 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중간중간 큰 하락을 맞았을 때 멘탈이 흔들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아무리 미국의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장기 투자 실패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무조건 존버, 바이 앤 홀드 하는 게 괜찮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애플 같은 초우량주를 사거나 아니면 3배가 아닌 1배짜리 지수 추종 ETF인 QQQ나 스파이를 사서 모아가는 경우엔 이 말이 맞습니다.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변동성이 크다 작다의 기준도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3배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기꺼이 견뎌내겠다고 투자를 결심한 우리들 기준으론 아무것도 아닌 변동성이죠. 애플 같은 주식만 보더라도 올해 하락장이 그렇게 길고 끔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고점까지 한 20% 정도만 더 오르면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우리가 그닥 그때그때 악재를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고 이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저점마다 눈 감고 모아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TQQQ, SOXL, 불즈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얘기가 다릅니다.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큽니다. 지난주 CPI 발표 직후에 TQQQ는 20%가 넘게 오르고 SOXL 같은 경우는 단 하루 만에 30%가 넘게 오르는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믿기지 않는 폭으로 하루 만에 올랐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하루 만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적당히 수익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땐 전체 물량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매도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야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소량이라도 부분 익절을 하면서 안정감 있게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하면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단기 상승인 줄 알고 그렇게 매도했는데 이번엔 찐 반등이어서 진짜 반등이어서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줍줍 찬스 안 오면 어떡하냐고. 진짜 이거는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강조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죠. 부분 매도라는 겁니다. 전체를 다 파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만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놓고 혹시 추후 있을지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적당히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건데 이 말을 또 본인들 주장에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고 이상하게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답답하죠 정말. 이렇게 부분 매도했는데 이번이 만약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찐 반등이어서 더 확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냐고요? 뭘 어떡합니까? 너무 좋죠. 어차피 우리가 전체 물량 다 매도하고 마냥 다시 하락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분 매도만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나머지 훨씬 더 많은 매도하지 않은 다수의 물량들은 쭉쭉 잘 올라가고 수익 잘 보고 있는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전 오히려 반대로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요. 만약 지금이 단기간의 베어마켓 랠리였다면 그래서 당장 올 연말에 엄청난 대폭락이 혹시라도 한 번 더 찾아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 가면 또 현금 확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멘탈이 터질 텐데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단순히 그때 가서도 계속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된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 수입을 더 늘려서 추가 매수 더 하면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이 레파토리 이제 솔직히 좀 지겹지 않습니까? 너무 클리셰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의 상황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한 달 한 달 들어오는 돈이 넉넉해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경제적인 여건에 놓인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투자한 시드 안에서만 운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약간의 현금이라도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멘탈이 터지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제 영상 예전부터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저 말 참 많이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돈 나눠서 크게 하락할 때마다 분할로 계속 사시면 된다고. 이 말로 여러분들 많이 안심시켜 왔습니다. 근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이 우리를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을 때 이때는 도망쳐선 안 되고 오히려 공포로 뒤덮일 땐 사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CPI가 극적으로 잘 나와주면서 단기로 나름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럴 땐 변동성을 좀 이용하면서 적당한 부분 익절을 통해 혹시 모를 하락을 대비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유튜브 채널인데요. 야심
야심TV의 야심님이 얼마 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심님도 저와 같이 부분익절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시는 분인데요. 부분익절을 하는 행위를 생명보험과 암보험 가입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을 들면서 그 보험금 넣은 게 아깝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암 걸리기만을 바라면서 드는 게 아니지 않냐. 다만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들어놓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정말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분익절을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부분익절했는데 주가가 너무 계속 상승해버려서 수량 그만큼 판 게 아까울 것 같아 싶으신 분들은 절대로 부분익절 하시면 안 되고 계속 모아가시는 게 낫습니다. 네, 여러분, 투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석이라고 불려지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 또한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놓여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포함 다른 모든 유튜버들이나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곤 해도 아마 대다수 분들은 여전히 크게 물려 계실 텐데요. 그래도 제가 힘이 되실 만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요. 다행히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대다수 분들은 지수 추종 ETF에 물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배 상품의 특성상 그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손해도 그만큼 더 크실 수 있지만요. 결국 지수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우상향합니다. 그동안 100년이 넘는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차중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한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